여기서 없는 거 중에 하나가 그 다 좋은데 그 저런 거가 좀 포함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데이터를 얻어가려면 결국엔 디바이스들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 디바이스들과의 연계가 디바이스 이거 이 전체 하나가 뭐 우리가 나이키 그 아이 뭐 시계 중에 아이 나이키랑 같이 호흡하는 모델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이 이것만을 위해서 데이터를 더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디바이스 업체들과의 호흡이 필요하니까 여기 다양한 디바이스 A사, B사 이런 하느라고 같이 요거 모델을 하나를 이렇게 엮어서 얘네가 가져가야 될 데이터, 얘네가 가져가야 될 데이터에 대해서 하나의 뭐 플랫폼처럼 해갖고 만들어지는 그런 사업을 좀 연계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꼭 들었습니다. 본인이 그리신 거 사진을 하나 찍으신 다음에요. 전체 공유장에 올리시고 예, 어설프게서도 중요한 거죠. 찍으시고 그 다음 분 혹시 공간이 부족하면 지워주시고요. 올려주세요. 네네. 이런 건 아닌데 설문조사 뭐 이런 돈 주고 하는 거 좀 참여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처음에는 좀 알고서도 했는데 기분이 좀 찝찝하더라고요. 10kg 이상으로 물어보니까. 근데 이 모델을 정확하게 어떻게 설계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사업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약간 브랜드랑 제휴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나이키랑 제휴를 해서 나이키를 좋아하는 나이키를 좋아하는 팬들이 여기에 동참을 할 수 있게끔 연결하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애플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묶어서 저희의 데이터를 팔고 대신 디바이스를 받아 이런 식으로 좀 중개해 주는 것도 이 위매대가 직접 하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추가합니다. 생각 남기게 말씀드리는데 사실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보면서 놀라긴 했는데 이 목적 자체가 데이터를 수집해서 기업들이 그걸 이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스팸을 많이 보내는데 푸시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 디바이스들이 그 데이터를 수집하는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푸시를 받는 그러니까 마케팅 채널로서도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모집해서 데이터를 파는 거 외에 그걸 푸시를 받겠다고 동의를 하면 그거에 대한 마케팅도 받으면서 추가적으로 알파의 수익을 좀 도모할 수 있는 모델이 되지 않을까 해서 수익성을 좀 더 보강하는 차원에서 아이디어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거 뭐 다른 클래스에서도 저희 조에서 팀 프로젝트로 하는 뭐 소재랑 비슷해서 저도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데이터 프로바이더하고 바이어 간의 약간 둘과의 시장 참여자가 좀 한정돼 있어가지고 데이터를 가져서 뭐 신상품 개발이나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데 좀 약간 포커스가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엔 좀 더 확대되면 좋겠다는 게 데이터 기반의 사실 거래소를 좀 더 확장시키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이제 날 데이터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데이터를 또 묶어가지고 하나의 인사이트 페이퍼도 만들 수 있는데 그거를 사실 거래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 데이터를 왔다 갔다 매매할 수 있는 유통 시장을 좀 확대시키면은 오늘 시장 트렌드에 따라서 뭐 A라는 데이터는 그 시장 흐름에 맞게끔 가격이 형성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또 뭐 시장 경제 논리를 통해서 수요와 공급이 확산되면서 좀 더 풍성하게 시장이 좀 발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안을 거래소 한번 보내줘보세요. 거래소요? 뭐 생각하고 있는 거래소 있으면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네. 지식 거래소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아니 의견이 좋아서 의견을 좀 구체화시켜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지식 거래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언젠간 도움이 될 거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실 자본시장은 뭐 여러 가지 자산을 통해 가지고 뭐 ETF나 뭐 리얼스테이트 상품 나오고 뭐 아예 그냥 1차적으로 자산을 거래하는 뭐 유통시장이 되어 있는 말로 그리지 말고 손으로 말로 하지 말고 손으로 그리면서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죠. 뭐 여기서 예를 들었지만 뭐 삼성사에서 갤럭시 뭐 시리즈 하나가 나왔어요. 스마트 나왔는데 그 S라는 상품에 대해서 여기서 뭐 시장을 우리가 확신할 수 없으니까 여기에 가장 관심이 많는 니즈를 공통적으로 묶을 수 있는 아이템이 뭐냐라는 거기 그런 뭐 하나의 소재거리 시장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맞게끔 뭐 A라는 뭐 특성을 갖고 있는 데이터가 있을 거고 B라는 특성을 갖고 있는 데이터가 있고 C라는 데이터가 있고 그게 날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 하나에 묶어가지고 뭔가를 우리에게 메시지를 떠줄 수 있는 아까 페이퍼 형태 뭐 이렇게 정보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이렇게 뭐 어떤 플랫폼 안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게 만약에 현재 지금 뭐 몇 개월 전만 해도 뭐 갤럭시 S10에 대해서 좀 약간 많이 화제거리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이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다 하면은 여기에 포커스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정보나 그 데이터들이 가격이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전주 대비해서 얘가 뭐 플러스 100원이 됐다, 플러스 200원이 됐다, 뭐 플러스 500원이 됐다, 뭐 그러면 나머지 원래 이걸 관련 없던 뭐 정보나 데이터 같은 게 마이너스 뭐 100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자산 시장에서 뭐 기반이 되고 있는 거를 약간 개인 정보, 개인 데이터로 좀 약간 대치시켜서 생각하는 건 알고 사진 찍어서 좀 올려주세요. 자, 여러분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하고 싶으신 분 있어요? 네, 그럼 하세요. 여러분 저기 어설프게 그린 거라도 사진 찍어서 올려가지고 같이 또 공유하고 그 학생에게 도움이 좀 될 수 있도록 하고 본인도 좀 넥스트에 자기 자신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거나 내가 진짜 내 돈 들여가지고 전세금 넣어가지고 빼가지고 만약에 비즈니스 한다고 생각해봐. 그림이 어떻게 나오겠어.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이 저 작품이었다고 생각하면은 여기다가 내 돈 한 1억이나 2억 넣어놓고 한 3년 했는데 아웃풋 안 나오고 아이디어만 좋아. 그런데 그냥 맨날 아웃풋만 내가 줘주는 게 아니라 뱅겨보니까 이런 아이디어였다고 붙이고 설명해주고 도와주면 더 좋잖아요. 아이디어만 확신 있으면 개발자 뽑으면 돼. 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좀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소개드리고 싶은 회사가 K2B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 은행에서 출자해서 만든 회사인데 거기 거래 정보에는 단순하게 대출, 신용카드 내역, 그다음에 어떤 고객에 대한 모든 금융적인 정보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디는 보통 마스킹하거나 숫자로 회피를 하지만 그런 정보를 수집해서 그 각 판매사 또는 금융사한테 판매를 해서 분석 자료를 만드는 것을 한 3, 4년 전에 확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수집하는 약간 중개소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중개를 거래하는 것도 괜찮지만 어떤 단말기라든지 프로바이더들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러니까 뭐 출자라는 자체는 뭐 은행 같은 금융기관이 출자할 수도 있지만 어떤 병원이라든지 어떤 공익단체 같은 데서 뭔가 출자하는 회사가 있으면은 그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거를 이제 필요하는 회사에다가 그거를 저 같은 경우는 그때 한 700만 정도 고객을 하는 데 있어서 다닐 때가 1000만 원대에서 한 2, 3천만 원대였는데 그런 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다가 팔면 어떨까? 그런 항목에는 단순하게 뭐 혈액형이라든지 뭐 어떤 혈압 같은 수치도 있겠지만 다양한 수치를 제공하는 사가 어떨까 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좀 붙여보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점수 주시고요. 그 다음 건 번호 넘어갈게요. 요거 그냥 순차적으로 한번 쭉 천천히 이거 시간 보서 끝까지 가는데 마지막 그림 하나 올려놔 주세요.
한번 쭉 다 보셨어요? 자, 세 번째 시결번호 3번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런 의견을 좀 더 줘서 좀 고도화시키고 싶다. 여기서 내용을 좀 더 분기시키면 좋겠다. 그런 거 있으면 좀 해주세요. 요거 지워도 되나요? 좀 사진 저기 하신 분 찍으세요. 지금 지워야 될 것 같아서 공간이 없으니까 자신이 하신 거 찍으시고 지우고. 됐나요? 다 찍었나요? 오케이. 요즘 사진 찍을 때 소리 나나? 다들 이거 읽으셨을 때 비슷한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요. VR 관련된 영화 최근에 레디 플레이 원인가 그거 있었잖아요. 분명히 VR 환경으로 만들어가지고 했을 때는 여기 나와있던 것처럼 고비용이 들 거예요. 근데 지금 그 금융에 대한 내용만 있을 때는 사람들이 과연 많이 사용할까 그런 의구심이 약간 들긴 해서 좀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요소적이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 레디 플레이 원처럼 뭔가 추구하는 목적이 있는 사람들끼리 뭔가 할 수 있는 좀 더 게이미피케이션 요소가 좀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려면 돈이 더 많이 들 것 같고요. 그러려면 뭔가 그 외부 게임 회사와 좀 제휴를 해가지고 좀 그러니까 금융이 주긴 하겠지만 뭔가 이런 VR에 대해서 좀 더 사람들이 열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좀 그런 요소가 들어갔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임 요소는 어떻게 넣어요? 그 뭔가 하나의 목적을 주고 그거를 같이 뭔가 할 수 있는 목표를 줄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어떤 게임 같은 거 좋겠어요? 그- 롤플레이만 이렇게 예, 저는 롤플레이를 그래서 좋겠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게임 시켜요? 뭔가 해적을 잡거나 보스를 깨거나 뭐 아니면 숨겨져 있는 보물을 찾거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좀 들어가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 VR 같은 게 집에 가서 어떤 특정 환경에서 끼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많이 사용을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좀 더 로또식으로 뭔가 찾았을 때 할 수 있는 네, 자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저는 이 가상의 마을을 이제 활용하자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는데 이제 완전히 가상 세계보다는 현실 세계랑 좀 조합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그 서울에 부동산이 없어서 좀 이런 아이디어를 내보는 건데 실제로 존재하는 행정구역이나 이제 지리적인 정보를 그대로 가져와서 이 S 빌리지도 반포동이 있고 뭐 그다음에 압구정동이 있고 이런 식으로 현실 세계와 좀 매칭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고객들이 별거 아니지만 일단 반포동의 집을 좀 얻고자 하고 그런 의미에서 좀 참여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고요. 추가적으로 뭐 신한은행이 이제 또 부동산 자산 관리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영업점의 위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연계해서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위치에서 하는 거랑 무슨 장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 VR을 하는 거니까 실제 마을이랑 붙인다면 아까 뭐 방포 이런 데로 VR을 실제 위치로 그러니까 이제 하잖아요. 완전 가상은 예. 예를 들어서 동네 이름이라든지 지역의 형태라든지 그런 것들이 특징이 기존의 이제 사용자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상의 특징이 없는데 현실 세계와 조금 조합을 한다면 그 이미 형성되어 있는 가치 기준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좀더 구체적으로 좋은 동네라고 이제 여겨지는 그런 이름을 가진 설해마을로 했다 예를 들면 예 설해마을 쪽으로 뭔가 고객들이 네. 사용자들이 먼저 자리를 잡으려고 좀 이용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사용자들이 VR로 설해마을에 안 사는 사람
아 죄송 여러분들은 여기 인터넷에 아 그래서 저는 이제 경기도 살거든요. 살거든요. 응? 경기도 살거든요. 네. 근데 이제 S 빌리지에서라도 서울에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좀 참여를 유도하는 장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기도에 앉아서 VR로 켜서 보면 서려마을에 있는 50km 떨어져 있는 서려마을이 이제 가까이 가서 보이는 방식이에요. 근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게 뭐 완전 VR 이렇게 곡을 쓰고 하는 게 아니라 가상의 어떤 공간 세계에 커뮤니티를 만드는 그거를 거구나. 만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안에서 뭐 재미이지만 선점을 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거 처음 보고 그 예전에 한때 많이 몸담았던 그 포켓몬고가 갑자기 많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 다른 회사들도 아시겠지 모르겠는데 저희도 근처에도 그 포켓몬 체육관이라고 하죠. 그 점심 시간이나 이제 출근 시간, 퇴근 시간 때 보면 몇십 명씩 무리를 지어가면서 그때 그 몬스터가 나오는 시간대에 이렇게 해보신 적은 없으실지 모르겠는데 서로 이렇게 막 두드리면서 하고 실제 그 커뮤니티가 잘 모르시던 분들끼리 형 아우까지 하고 실제로 뭐 저녁 회식까지 하는 문화까지 발전하는 것도 봤는데 이것도 약간 그 아까 뭐 VR 기능의 실제 공간을 녹이자 뭐 이런 말씀을 같이 하신 것 같은데 여기도 아까 최초의 게이미피케이션과 이런 요소를 섞이면 기업 내 홍보 마케팅 효과로 채널로 좀 파워풀한 효과를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특정 지역에서 신한 브랜드의 뭐 쿠폰 혹은 특정 상품 요즘 막 올댓 쇼핑에서 뭐 특정 오프라인 마켓 뭐 판매를 한다거나 이럴 때 그때 뭐 몬스터 출연이나 이런 걸 해서 좀 붐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한그룹에 무슨 몬스터를 넣는데요? 포켓몬고 같은 거. 포켓몬고 뭐제 그 캐릭터가 전설의 몬스터가 나오냐고 신한그룹에? 네? 전설의 몬스터가 나오냐고 신한그룹에? 아, 그, 뭐 7세트 이런 거 있잖아. 8세트, 7세트인가? 그런 식으로. 캐릭터 사업 쪽과 연계한다면 뭐 실제 지금 있는 뭐 최근 뭐 감히 그냥 뭐 띄워보자면 어벤져스가처럼 쓰러져 있는 아이언맨을 살려준다거나 여기 집을 하나 주잖아요, 빌리지에. 그 집에서 그러면 몬스터 키우는 거예요? 그것도 괜찮아요. 물어보거든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고맙습니다. 좋게 봐주셔서. 자세히 그냥 얼핏 말씀 주시니까 그냥 본인이 캐릭터를 약간 키우면서 저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강아지 산책시키면서도 뭐 교류가 일어나듯이 뭐 강아지의 뭐 인식표를 가지면 그런 AR 같은 걸로 하면 서로 유대감도 좀 생길 수 있고 또 그런 사람끼리 자주 마주치게 하면 뭐 포인트를 준다거나 그 매개점은 아무래도 캐릭터라든지 뭐 예쁜 걸 텐데 신한그룹 관련된 이런 식의 몬스터나 캐릭터가 있으면 좋겠다는 걸 샘플을 한 5개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저기 이걸 제안하는 학생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한번 추천해서 한번 전체 우리 게시판에 올려봐 주세요. 친한은행에 본인이 심의한이가 생각하는 몬스터 뭐가 있어요? 심의한이가 신한은행 뭐 그런 게 몬스터가 있어요? 어벤져스를 만든다면서 본인이 한번 그런 캐릭터의 성격 같은 걸 적거나 한번 해서 뭐 기여할 수 있으면 올려봐 주세요. 아니 뭐 내가 너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 일단 그렇게 좀 좋겠어요. 예. 신한은행은 신야리에서 이제 웹코미로 본 지가 한 2년 정도 된 거예요. 네, 공매 캐릭터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생각한 게 예전에 뭐 심시티도 약간 비슷한 것 같고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포켓몬고도 있는데 사실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이런 어떤 그 플랫폼을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모아야 거기에서 어떤 마케팅 기회도 늘어나고 하는데 제가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캐릭터를 어떻게 만들까, 게임 동호회를 좀 유치해 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던전 같은 거를 좀 도입을 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데 곳곳에 뭐 던전은 아니지만 뭐 경찰서, 소방서, 은행을 털어서 거기서 쿠폰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그 쿠폰으로 뭐 신한카드에서 뭐 할인 쿠폰이 된다든지 신한은행에서 뭐 플러스 2유를 준다든지 아니면 뭐 금투에서 주식거래 수수료를 뭐 몇 회 무료로 한다든지 하는데 사실 쿠폰이 여기저기 많이 깔려 있잖아요. 근데 이게 쿠폰이라는 게 내가 힘들게 얻으면 얻을수록 꼭 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던전의 난이도를 좀 조정을 해서 경찰서를 털었다, 뭐 여러 명이 가상을 손실했다 그러면은 쿠폰 좀 센 거를 주고 뭐 쉬운 뭐 은행을 털었다 그러면 뭐 좀 이유를 더 많이 주고 은행에 이유를 주고 그런 식으로 쿠폰을 던전을 이용해서 하는 건 어떨까 이런 의견을 생각했습니다. 또 의견 없습니까? 특별히 없는 것 같으니까 점수를 주세요. 교수님, 네. 혹시 이번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야기 조금 드려도 돼요? 이번 아이디어 좀 네.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아니, 자료를 지금 찾아가지고. 자료 지금 찾았어요? 네. 예예. 자료 좀 이번 아이디어 올려주세요. 사실 그 저희 센터에서 이거를 이제 데이터 중개 사업을 하려고 좀 찾아봤어요. 중개 사업을 이제 하려고 하시는 팀이 있어서 그쪽에서 참고한 자료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그 일본에서 작년에 그 정부 시범 사업으로 데이터 중개은행을 시험을 했었거든요. 그때 참여했던 은행이 SMBC 은행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MUFJ라는 은행도 그 데이터 중개나 데이터를 이제 판매하는 목적의 사업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나중에 찾아보셔서 같이 여기 만드셨던 거에다가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링크 있죠? 네? 링크. 아 이거 다 일본어로 돼 있어가지고 요즘에 다 네. 구글로 번역되니까 링크에서 이렇게 공유해 주세요. 아 회사에 그 번역한 자료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회사가 예, 뭐 내부 자료가 아니면 괜찮은 내부 점수 주시고요. 그 다음 4번 시간 좀 드릴게요. 빠르게 좀 봐주세요. 넘겨봅시다. 이거
자, 우리 4번에 대해서 조금 의견 듣는 시간 갖고 브레이크 타임 가질 거거든요. 자, 4번 의견 한번 주세요. 나가셔서 꼭 자기 이름 써주시고요. 네, 이게 그 커플이 싸울 때 그거를 디지털로 이 대안을 제시해줘서 이제 싸움을 멈추게 한다 그런 개념인 것 같은데 이제 커플이 싸울 때 보통 이제 감정이 상하게 되면 디지털로 그거를 안 볼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보가 뜨면 상담원을 운영해서 전화를 멈추게 하고 시간을 밝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짤막하게나마 이제 그 내용을 얘기해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그거를 이제 잠시 브레이크 타임을 가져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잠깐 그림으로 그래프로 표현해 줄 수 있어요. 중간에 브로커 역할을 하는 상담원을 어떻게 배치시키고 상담원이 이 싸움에 그 참여하는 인터벌하는 타임에는 어떤 이벤트에서 한다. 주먹이 올라오면 나간다.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한번 뭐 볼 수 있겠어요? 여기 보면은 이게 그때 이 감정도를 스코어링을 하는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이게 아규먼트가 일어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감정도를 스코어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점수가 일정 수준 이상 도달하면 상담원이 전화를 해서 끊어준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되게 기발한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앞장에서 보면은 이제 그 이걸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사이티가 나오는데 그냥 단순하게 조금 더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하면 보통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시겠지만 부부들이 이제 좀 다툴 때 이번 명절 때뭐 시댁에다가 20만 원 드리냐 30만 원 드리냐 뭐 저거에다가는 얼마 드리냐 과연 무엇이 맞는지 다른 사람들은 얼마를 드리는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그 팩트 베이스로 해가지고 데이터 기반으로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은 뭐 시댁에다가 얼마를 들고 뭔가 이런 것들이 또 레퍼런스 할 수 있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받으면 조금 더 싸움을 줄이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좀 간과하고 있는 게 여기 보면 다 대부분 이제 디지털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 마지막에 이제 사회적 합의까지 이르는 그런 좀 이렇게 체계적인 그림이긴 한데
사람이 싸우다 보면 결국 그런 이렇게 되게 이성적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부들이 예를 들어서 논쟁한다고 했을 때도 결국 이제 여자들 분명히 이거 만든 사람 남자일 것 같은데 이성적으로 결국 결론이 도출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싸우다가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자. 우리가 이렇게 논쟁이 붙은 시발점이 뭐냐부터 생각을 좀 해보자라고 얘기하면 바로 지금 나랑 장난해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지금 내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니잖아라고 막 알았어. 그래서 내가 너는 지금 저기 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성적으로 해결이 안 됐을 때 그 이제 카운셀링이나 이런 부분들로 넘어가서 연결할 수 있는 뭐 그런 좀 그런 프로세스가 번외로 하나 나오면 어떨지. 잠시 되게 브로커 개념의 카운셀링이나 아까 상담원 얘기 자꾸 많이 하시는데 또 카운셀링과 상담원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자기의 어떤 또 여기 가족만 조금 약간 비이성 감정이 좀 강하시는 철을 주신 것 같고 보통 여자분들이 꼭 그러진 않아요. 그 이성적인 여자분이 있으니까 잠깐 서서 그런 이제 돈을 그러니까 뭐 처갓집에 가는데 우리 쪽 처갓집에는 10만 원을 줬는데 이제 이쪽 시댁에는 뭐 왜 5만 원을 찔렀냐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뭐 싸움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좋을 것인가에 대한 한번 시나리오를 자기가 싸움을 한번 기억해 보면서 한번 순출하면 순간 이제 여기서의 포인트는 예외 조항에 감정으로 가면 팩트가 이제 안 되는 거잖아. 감정으로 가는 판단 모듈, 감정 판단 모듈을 판단이 뭐가 감정이다 이런 말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어떻게 분기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잠깐 해보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 부부싸움 하는 사람들. 한번 그려보시고. 이제 시작은 굉장히 구체적인 어버이날 나왔어요. 또 발표도 괜찮겠죠? 저뭐 엊그제였잖아요 이거 오프닝 근데 만약에 뭐 이거렇게 간다 그러면 그냥 일단 뭐 평균적으로 뭐 얼마 드린다 라는 정보가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 그걸 각자의 월급 대비 퍼센테이지라고 어떨까? 내 월급에 뭐 연봉의 뭐 2번 2회 차로 몇 퍼센트 예를 들면 근데 이제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는 뭐 부모님이 우리 부모님은 아직 현직에 계시고 너희 부모님 아직 퇴직하셨으니까 이제 뭐 퇴직한 쪽 부모님한테 좀 더 드려야 될 것 같고 뭐 또 아이 돌봐주시는데 누가 더 기여를 많이 하셨냐 좋죠. 아니 너희 부모님은 근데 이런
이런 건데 넥스 추천하기도 힘들고 뭐 주말에 밥을 얼마나 더 좋은 걸 많이 사주시는지 지금 다 이런 되게 정성적인 부분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 가족이 고민이 괜찮았죠? 네. 농담이고 하여튼 저기 사진 찍고 점수 좀 드리고 또더 하신 분 계세요? 발표하신 분? 그 저거 보시고 세부적으로 이제 이렇게 자기가 파이팅을 했다고 쓰신 분은 자기가 이거 쓰셨을 때 내가 이걸 이제 이거 하고는 이거 수업을 위해서 수업하고 점수 받고 털고 이런 개념 하지 마시고 혹시 알아? 10년 뒤에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던 회사를 나왔을 때 뭘 할까 하다가 그때 그걸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때 기술이 좋아져서 구현 가능하게 싸게. 응?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여기에 넣으면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이런 의사결정의 데이터베이스의 기준점들을 아카이브로 잡아주고 코딩시키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걸 약간 우리 변수에 대한 주적적 정의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면서 때 좋은 하나의 구축인 싸움의 예잖아. 그렇죠? 그래서 파일럿 시스템을 요 데모로 시작할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면 그래서 이렇게 해준 학생이 도움이 되는 거니까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그 식별하신 분은 좀 그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네. 제가 생각한 거는 아까 저희 그 앞에서 나왔던 그 데이터 판매하는 그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연관을 시켜가지고 이게 실제로 만약에 커플이 싸웠다 이런 예시들을 데이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실제로 커플들이 싸운 데이터들을 그걸 사서 만약에 여기 접속하는 사람들은 그 올라온 데이터 중에서 자기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직접 살 수 있게 여기 접속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아까 발표했던 그거랑 이렇게 같이 접목을 시키면 데이터 판매 거기랑 그 사업 수익성을 올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게 뭐 싸움이라는 게 이제 객관적으로 뭐 누가 잘못했다, 누가 잘했다 이런 거를 평가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시나리오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만약에 오늘은 아까 뭐 육아 때문에 싸웠다 이러면 이제 그 육아 카테고리로 들어가서 A라는 사람은 이렇게 뭐 해서 화해를 했다. 그리고 뭐 다른 걸로 싸웠을 경우에는 또 그 카테고리로 들어가서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해결했다는 데이터를 뭐 살 수 있으면 그게 수익성으로 연관을 시키고 또 이제 부부싸움을 사실 하다 보면은 이제 이성적으로는 알지만 비이성적으로 싸우는, 감정적으로 싸우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실 그럴 때 이제 푸는 방법 중에 하나가 와이프가 이제 와이프를 화가 나 있으면 와이프가 좀 좋아하는 음악을 뭐 몰래 살짝 틀어놓는다든지 아니면 좋아하는 꽃 같은 거를 이제 몰래 잠깐 음식 쓰레기 버리고 올게 하면서 사고 온다든지 이런 방식을 하는데 요거를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요런 대안 플러스 이제 사물인터넷 IoT화 시켜가지고 뭐 아내가 좋아하는 뭐 이제 노래를 갑자기 뭐 거실에서 잔잔하게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꽃을 뭐 결제 시스템 통해서 꽃을 구매해서 바로 이제 그 마켓 관리처럼 바로 즉시 배송해서 바로 화를 풀 수 있다든지 이런 것까지 연결해서 같이 하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경찰을 부르는 건 좀 아닌데 인사부스한테 경찰 부르는 경우 많이 있고 최근에 부부싸움 때문에 누구 아내를 죽이거나 이런 무자부지하는 사건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그거에 대해서 사물 인터넷으로 어떤 임계점이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꽃이 배달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인공지능 스피커일 거 아니에요. 인공지능 스피커에서 음악이 나온다면 그려봐 주실래요 한번? 그림이에요. 인공지능 스피커가 어떻게 하면은 부부싸움이라는 걸 판단해가지고 이제 아내나 남편이 좋아할 더 흥분한 사람에게 좋은